지금은 3시 11분이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벌써 슬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거의 1시간 49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엑스포는 17시에 끝나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도 17시에 끝나요. 저는 슬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여기 오게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저희는 뭔가 흥미롭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점점 알게 됐어요. 잠시 후 이 발견을 누가 했고 저와 함께 있던 분이 누구인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발견은 엑스포 근처에서 이루어졌어요. 저희는 준비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정말 놀라운 팀, 아니 그 이상인 팀과 함께 여러분이 보신 이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에 시작된 이 내일간의 엑스포 동안 거의 24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이미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조르나다 팀만 있던 건 아닙니다. 엑스포 가톨리카 팀도 함께했고 그들이 우리 팀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스튜디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옆에 있는 아라와 파비오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엑스포 안에서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호드리고 알바레즈와 대화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정말로 소통 부분만 할 예정이었고 생방송이나 인터뷰는 아니었어요. 인터뷰는 엑스포 카톨리카 중이나 이후에 할 예정이었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생방송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행사가 정말 더 빛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엑스포에 대해 잠깐 평가해 볼까요? 하지만 아직은 뭐랄까 우리가 마신 좋은 와인에 취해서 아직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말 좋았어요. 환상적이었어요. 여러분의 참석으로 행사가 더욱 빛났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는 정말 놀라운 행사예요. 가톨릭 교회,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누군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는 어느 교회에 대해 말하는 거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너무 다양해서 매년 박람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도 좋은 놀라움이거든요.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경험은 매우 풍요롭고 특히 제가 이를 이끌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올해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튜디오 외에도요, 물론이죠. 정말로 저희는 여기 위층에 카루모 아레나가 있었죠. 정말 멋졌어요. 정말로. 그랬죠? 새로운 건가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새로운 거예요. 이번이 첫 번째 행사였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흥미로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끔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녀는 교육을 진행하고 관객들은 앉아서 듣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게 바로 엑스포 카톨리카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사람들, 유명한 신부님들, 아티스트들, 가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하곤 해요.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톨릭 음악과 여러 가수들과 정말 많은 우정을 쌓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면 분장실 어디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엑스포 카톨리카는 당신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분장실이 없거든요. 라고 했죠. 정말로 그분이 복도를 지나가요. 무대도 낮고요. 혹시 음악 무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무대는 낮아서 관객들이 가수와 거의 같은 높이,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복도를 지나가는 걸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 카톨리카는 몇몇 회차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카루모 아레나처럼요. 거기서는 가톨릭 커뮤니케이션과 가톨릭 교육에 대한 주제가 다뤄졌어요. 그리고 올해도 영화제도 더욱 강화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반드시 계속 이어가야 할 의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자주 계속해서 노력해야 해요. 오랫동안 가톨릭 음악을 강화해온 것처럼 이제는 가톨릭 영화를 강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네. 좋아요. 다양한 모습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 행사에서 큐레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초대하는지 또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씩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지 궁금합니다. 가톨릭 분야, 가톨릭 시장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그 안에서도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는 먼저 그 분야를 나누고 다시 몇몇 틈새 시장으로 세분화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교회란 무엇일까요? 바로 수도회들입니다. 그들의 제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 수도회의 고유한 영성입니다. 프란치스코회 영성, 레뎀토리스타 영성, 살레시오회 영성 같은 것이고, 브라질에는 800곳이 넘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여성 단체는 600개, 남성 단체는 약 200개입니다. 네, 남성 단체입니다. 교회 다음은 시장 자체입니다. 상품들입니다. 친환경 상품들, 묵주, 열쇠고리, 티셔츠 등이죠. 하지만 또한 전래용 상품도 있습니다. 교회 건축에 필요한 상품이 있어 신부님이 오셔서 교회를 짓습니다. 그는 성미술에 특화된 건축가들이 있는 성당 건축 분야에서 시작해서 결국 미사에서 축성할 성체까지 구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인 가톨릭 음악, 성미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소장품을 가진 성미술관이 있습니다. 벨리시모, 여기는 아주 작은 일부만 전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종교 관광도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관광부와 늘 다투는 부분이에요. 통계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숫자가 2014년 기준입니다. 데이터 없으면 공공정책도 없습니다. 종교 관광과 관광 모두 공공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단지 하나의 주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레저 관광처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틈새 시장들, 교육, 가톨릭 교육도 또 다른 틈새 시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큐레이션은 이런 틈새 시장을 파악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믹스의 다양화를 하게 됩니다. 노믹스. 저는 교회 의자 업체만 20곳 둘 수는 없고 스테인드 글라스 회사는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신부님이 교회를 짓기 위해 오십니다. 그는 건축가가 필요하고 건설사가 필요하고 스테인드 글라스, 종, 교회 의자, 그리고 성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야를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의 경험이 최대한 완벽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와의 협상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구역별로,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아 혼란스러운데 이것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스테인드 글라스 업체들을 한 곳에 다 모아두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단조로워지니까요. 몇몇 회사들은 그건 흥미롭지 않아요. 오히려 안 좋고 민망하기까지 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여행사를 따로 분리해요. 왜냐하면 여행사는 순례를 위해서라면 호드리고가 X 여행사와 함께 순례를 하고 있으면 다른 여행사가 호드리고와 대화하고 싶어도 호드리고는 옆에 있는 여행사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팀이 이미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종이에요. 종소리 때문에요. 그건데도 판매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향 같은 경우에는 향을 태우잖아요. 향도 가까이 있으면 안 되죠? 향은 소방서의 기술적인 기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전시장에는 연기에 반응하는 화재 경고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주의가 필요해요. 반드시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이런 건 일부 사례일 뿐이에요. 음향 장비를 파는 사람들은 신부님이 교회에서 쓸 장비를 사러 오면 직접 켜봐야 해요. 여기서 음향 장비 파는 사람이 누구죠? 4개의 회사가 있었어요. 그쵸, 한 4개쯤 있어요. 저는 결국 모든 걸 다 보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고 결국 다시 여기로 돌아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다 보지는 못했어요. 장비도 있어요. 저는 못 봤지만 장비들이 있다는 건 알아요. 종이 위치를 확인했어요. 종 제조회사가 3곳이나 4곳 있더라고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아니요,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네, 그들은 저 아래에 있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젊은이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란, 젊은이들이죠. 정말 시끄럽게 굴어요. 그리고 이 시장과의 관계가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음향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들 말이죠. 전문 음향 회사는 없죠. 그렇죠? 가톨릭 전용 음향 장비도 없고요. 맞아요. 하지만 그 회사들은 많은 교회에 장비를 판매해요. 그렇죠. 이런 기술 장비는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해요. 점점 더 좋아지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장비를 공급하러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협력 차원에서 강당들과 영화관의 전체 음향 시스템은 고품질이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전시 업체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연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부스에서 음향업체 5-6곳이 각자 소리를 틀어놓고 신부님이 그게 좋은지 아닌지 들어보시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한 분야가 있었나요? 인터넷과 기술 분야가 크게 발전한 것 같아요. 기술 분야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친구야, 시장에서 말하는 CRM, ERP 같은 게 있잖아. 고객이나 리드를 관리하는 거 말이야. 그렇지? 우리는 리드 캡처에 특화된 기술 회사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그건 신도들을 발굴하기 위한 거야. 우리는 ERP, 회계 및 세무에 특화된 회사도 있어. 본당의 재무와 회계 관리를 위한 거지. 오직 교회만을 대상으로 일해. 왜냐면 민사와 세무 관련 법률도 있지만 교회법도 있잖아. 그렇지? 우리는 교리 교육을 위한 기술 회사를 가지고 있어. 디지털 교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러닝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브라질에서 몇 개의 회사, 몇 개의 교회가 가톨릭 교리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아, 호드리고? 짐작 가는 거 있어? 네 목소리를 들어보면 내가 보기엔 수십 개는 될 것 같아. 수만 개, 맞지? 아니 그냥 감으로 말한 걸 수십 개라는 거. 내가 수만 개라고 한 건 그냥 친절하게 말한 거였어. 브라질에는 전통적인 교육에서 기본 및 중등 교육을 위한 가톨릭 학교들과 기초 중등 과정의 가톨릭 학교와 대학을 합쳐 대략 3,000곳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400만 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중 20개는 자선단체인 CIP입니다. 양질의 교육, 가톨릭 윤리, 그리고 자선 활동입니다. 교리 교육에서는 이건 일반 교육이나 초등교육, 전통적인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는데 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8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가 교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즉 1000만 명의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교리 교사가 선생님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그곳에는 부름, 소명이라는 것이 있고 교리 교육을 받는 사람도 학생은 아니지만 그 방법론은 교육학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인상적인. 원격 교육이며 학교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전히 기술 분야에서 가톨릭 행사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고 행사 판매용 앱도 있고 가톨릭 만남 앱도 있습니다. 그들이 출시한 만남 앱도 있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이 신부님, 라파엘 신부님이죠. 그분이 만남 앱을 만든 거예요. 가톨릭 킨더라고 할 수 있죠. 이건 100% 국내 발명품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10년 전에 그는 저희를 위해 엑스포 카톨리카 리셉션에서 환영해주던 젊은이였어요. 봐요. 엑스포 카톨리카 리셉션에서 신부님이 환영 인사를 하셨고 노래도 부르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분이 속한 곳은 자비의 동맹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때 공동체에서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는 저희의 전시 참가자로 여기 와 있어요. 이제 이야기해 주세요. 그때는 어땠나요? 우리가 첫 번째 행사와 이번 행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와, 19년 전이네요. 정말 긴장됐어요. 아주 많이 긴장됐죠. 젊은 꿈을 가진 사람이 제가 33살이었고 키아라와 파비오 카스트로 교회의 젊은 부부로 평신도로 와서 저희가 가톨릭 교회를 위한 비즈니스 박람회를 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케팅이나 반가톨릭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가톨릭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나저처럼 대담하지 못해요. 이 학회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며 올해로 30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주에만 열린 것이 아니라 브라질 반가톨릭 마르카 연구소 주최 행사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나요? 30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어요. 카테르피르는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자 마케팅 전문가인데 그는 마케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계 형성 같은 개념을 가톨릭 교회에 도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용어들이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가톨릭 마케팅 그 자체로 이미 충돌하는 개념이죠. 우리는 비즈니스 박람회잖아요. 비즈니스.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는 엄청난 행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에서 아주 사랑받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자이르 카니젤라였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자이르 카니젤라는 로욜라 그룹 회장이었고 당신의 후원하는 로욜라 서점이 그 그룹 소속입니다. 로욜라 그룹은 서점, 유통업체, 브라질 최대 이커머스를 운영하며 가톨릭 상품 문학 시장에서 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존경받는 그룹 중 하나입니다. 그를 통하지 않으면 가톨릭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엔 인터넷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이르 카니젤라 씨는 내가 한번 걸어보겠다며 몇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요구가 무서웠나요? 첫 후원자였나요? 네, 첫 번째였습니다. 그들은 동업자였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는 당신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고. 그래야 시장이 올 거라고. 그는 정말 그 프로젝트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나이가 많으셨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동업을 맺은 후에 금방 돌아가셨죠. 그는 그 아이디어를 지원했고 교회를 끌어들였어요. 교회가 참여한 뒤에 일이 점점 커졌어요. 도전적이었죠. 또 하나 더요. 로요라는 2009년까지 우리와 동업자였어요. 네, 2009년에 자이르 씨 아시죠? 그분이 이미 말씀하셨던 이제 여러분이 가야 할 때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걸어가야 한다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분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회 수치와 이번 회 수치를 비교해 보세요. 규모로 보면 우리는 4,800리터였는데 이번에는 18,000리터입니다. 그리고 이미 22,000리터에 대한 수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커질 건가요? 네, 우리가 해낼 수만 있다면요. 상파울루에는 박람회 공간 문제가 정말 커요.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브라질에서 가장 큰 센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넴비, 센터 노르치 등은 일정이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긴 상파울루기 때문이죠. 복잡해요. 하지만 저희는 5,000에서 18,000으로 늘렸고 이제 곧 최소한 24,000제곱미터까지 갈 예정입니다. 연적이죠. 인프라는 별도입니다. 주차장, 푸드코트도요. 여기 이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있는 엑스포 센터 노르치였어요. 엑스포 센터 노르치였습니다. 작은 노란색 전시관이었어요. 작은 전시관의 절반이었습니다. 첫 번째에는 참가 업체가 몇 곳이었나요? 60곳이 조금 넘었어요. 꽤 잘 시작했네요. 수업 시간에 배급사가 있어 잘 시작했어요. 근데 60이었잖아. 절반은 기관용이었지. 맞지? 공원에서. 무료로 제공된 게 많았죠. 네가 돈 낼 거야 아니면 안 낼 거야. 아니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손익분기점까지 3년 걸렸어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3년이 걸렸고 60개 참가 업체와 몇 명의 사람들이 방문했나요? 첫 번째는 8,000명이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공할 것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졌고 비판도 많았어요. 저는 옐로 페이지 코너가 있던 유명한 잡지가 생각나요. 그 잡지가요. 그 잡지는 아직도 있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그 영향력은 거의 안 변했죠? 맞죠? 그게 제일 큰 거물이었죠? 맞죠? 맞아요. 저는 옐로 페이지 코너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참 불쌍했어요. 그게 너한테 떨어졌어? 그 기자 말인데 그는 내가 비판하고 싶진 않지만 그 기사 방향은 편향적이었어요. 그래서 파지다스 아마렐라스의 주목을 받았죠. 제목이 뭐였죠? 신앙시장? 뭐 그런 거였죠. 하지만 그 기사는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게 아주 준비된 홍보팀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비난을 받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 트레이닝을 위한 홍보팀을 고용했어요. 그때는 그랬죠.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이미 위기를 생각하고 있었죠. 다가올 위기요. 그리고 그녀는 시장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녀만의 인맥이 있었고 결국 기사를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결국 인터뷰를 했나요? 인터뷰를 했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당신이 말했죠. 이건 괜찮지 않다고. 그때 그녀가 저를 봤고 저는 경험도 없고 들떠서 기뻤어요. 파지나스 아마렐라스에 나올 줄 알았죠. 다 말했지만 그녀는 없었고 홍보 담당자를 고용했지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당신의 동료와 또 다른 논란이 있었죠. 그분은 아주 유명하고 대형 언론사 소속이에요. 그분도 브라질 최대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고 의문을 제기했죠.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당신은요? 저는 엑스포 관계자에게 물어볼 거지만 이름 말하는 건 문제 없어요. 아니요, 문제 없어요? 아니요, 그건 친애하는 사람이었어요. 엑스포 사람들에게요. 아니요,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하기 시작할게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행사에서는 재정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병목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손해가 컸어요? 오늘날에는 전 시장은 그런 게 아니었지만 이 이벤트 시장에서는 모든 게 정말 비싸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처음이라 임대료만 해도 만만치 않았겠죠. 그쵸. 네, 백만장자들이 임대료도 내고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죠. 그래서 그런지 행사장은 며칠을 더 추가했어요. 박람회를 열려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모두가 우리를 이용했어요. 대형 전문 이벤트 주최자들은 우리 주제나 우리 분야를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용했나요? 이용했다는 건 예를 들어 제가 설치하는데 오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파리를 빌리게 했어요.
지금은 이걸 전부 해체하는데 18시간이면 충분해요. 네, 저는 48시간을 빌렸고 내일 오후 5시에 전시장을 반납해야 해요. 그때는 청소도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얼마나 일찍 받으셨나요? 저희는 4일 전에 받았어요. 5일이요. 토요일이었어요. 그게 설치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설치 시간이. 조립부 다음날 전시자가 와요. 모든 게 준비되어야 스튜디오에 장비를 갖추고 꾸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전 과제들은 결국 우리는 관객 규모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공급망에서 확실한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십억의 추정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흥미로운 점이 이 산업이 스스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당신 것처럼 수준 높은 팟캐스트를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그쵸? 정말 높은 수준이에요.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기술이 모든 분야에 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이쪽으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인공지능이요. 여기에는 이미 교회를 위해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아주 최신 주제입니다. 교황 레오가 방금 인공지능에 관한 회칙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분야 안에서 인공지능이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멋집니다. 정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걸 몰랐거든요. 먼저 제가 여기 오게 된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바로 카를로스 헤네시입니다. 네. 인스타그램 오 파드레 피오에서 호드리고 엑스포 카톨리카 안 갈 거야? 라고 했어요. 나는 잘 몰라. 내가 브라질 떠난 지 오래됐어. 아니야, 너 꼭 가야 해. 모두가 간다고. 그래서 그가 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줬어요. 우리가 시작하게 됐죠. 멋지네요. 그래서 저는 칼로스 헤네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그가 없었으면 우리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의 주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여기서 댓글도 달고 질문도 했어요. 카를로스 헤네의 참여가 훌륭했어요. 키아라 카스트로, 파비오 카스트로 두 분께 감사드려요. 이름만 봐도 부부라는 걸 알겠죠?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께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그의 자녀들을 만나 기뻤고 티아고도 모든 것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는 광고를 전공하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해요. 그리고 그는 우리 사내 홍보팀을 책임지고 있죠. 맞죠? 그는 팀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딸도 한 명 있죠? 딸은 영화 감독이며 ESPN 시네마를 졸업했어요. 그녀는 크리치바의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행사에서는 영상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녀도 여기 있고 사진작가 중 한 명이에요. 함께 팀을 총괄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 하파엘이 13살이라 저는 신났어요. 그녀도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티아고에게 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를 복도에서 자란 아이라 불러요. 행사 복도에서 자라며 단련됐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가톨릭 환경에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윤리, 품위, 우정, 그리고 좋은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고 증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키아라 파비오와 함께 경험했고 키아라와 주로 연락하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나의 행복을 바란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모두가 서로의 행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환영받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환영받는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는 환영받습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포옹과 악수가 오가는 곳이고 심지어 비즈니스적인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 회사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자주 봤고 이 라운지에서도 몇몇 회사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무엇을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경험은 정말 멋졌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방송을 계속하고 있지만 저는 이미 이분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들은 엑스포의 창립자들이자 우리 무한한 여정이 엑스포 카톨리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핵심 인물들입니다. 키아라와 파비오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방송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생방송으로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콘텐츠를 계속 퍼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터뷰는 편집되어 계속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갔습니다. 이 전체 방송도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엑스포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파비오. 저도 감사합니다. 키아라, 제 책 3권을 선물로 드릴게요. 네, 모두 3권입니다. 지금 저희가 출간하는 3권 마달레나, 아파레시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제가 꺼내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 이 상자에 다시 넣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드릴게요. 호드리고 파트너십에 정말 감사드리고 당신의 팀도 정말 훌륭했어요. 저희 프로모카 팀과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엑스포 카톨리카 프로모카세 행사들은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다른 행사들도 있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카테키스타스 브라질에 대해 말씀드렸죠. 저희는 가톨릭 분야의 회사예요. 오직 가톨릭 행사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엑스포 카톨리카에 당신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엑스포 카톨리카가 네가 기존의 틀을 깨고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렇죠? 벽 밖으로 틀을 깨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닿지 못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광이었고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3시 35분이라 1시간 25분이 남았습니다. 알바레즈가 여기서 사인하고 책에 사인하는 동안 제 펜을 훔칠 시간도 1시간 25분 남았네요. 맞죠? 여기 상파울루 북부에서 열린 2026년 가톨릭 엑스포에서 무한여정 라이브가 1시간 25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폴리아나바로스가 만든 리포트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내용이에요. 알바레즈 선물만 줬어요? 다른 건 안 줬어요? 선물 어디 있어요? 다른 것도 있나요? 어디 있어요? 지금 주시나요? 줄게요, 사옹. 여기서 나눠주실 건 다 맡길게요. 여기요, 봐요. 밀라그로스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맞춤 제작된 거예요. 우리 후원자죠. 진짜 친구들이에요. 친구 맞죠? 네, 여기 안에서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기요. 마르티뉴에게 부탁해요. 인터뷰 해봤어요? 아니요. 근데 이미 인터뷰했어요. 여러 번요. 다시 인터뷰하고 그에게 엑스포 카톨리카에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물어보세요. 마르티뉴! 그 사람 어딨지? 마르티뉴! 안녕하세요. 그녀가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와봐. 너를 인터뷰하고 싶어. 그럼 규칙 깨자. 이리 와. 여기 앉아. 여기로 와봐. 세상에. 여기로 와. 여기로 와. 여기 내 자리에 앉아. 우리 규칙을 깨보자. 나는 마르티뉴가 여기 있는지 몰랐지만 시작하고 싶어. 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 내가 말했지. 그를 불러와. 하지만 호드리고에게 네가 엑스포 카톨리카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얘기 안 했지? 내가 너한테 그걸 어떻게 팔았는지도? 난 판매원이었으니까 호드리고 내가 그 공간을 판 사람이야. 부탁이야 마르티뉴. 내가 말했어. 그는 돈도 없고 그날 아무것도 못 팔았지. 맞지? 아니야. 그는 돈이 없었어. 그는 판매를 놓쳤어. 나는 돈이 없었어. 팔아야 했지. 일어난 일은 이랬어. 나는 엑스포 카톨리카에 꼭 참가하고 싶었어. 첫 행사에 갔을 때 나도 거기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지. 하지만 회사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6년 동안 적자였어. 그때 막 회사를 시작했지. 그래서 키아라와 협상하러 갔지. 그렇지. 그리고 내가 도착했어. 여기서 말해도 돼? 우린 숨기지 않아. 말해도 돼? 내가 얘기했잖아, 키아라. 돈 못 내. 원래는 미리 돈을 내야 하는 거잖아. 내가 아니라고 했어. 장 끝나고 받을 거라 괜찮다고 했지. 수표는 부도날 거야. 나한테 돈도 없으면서 수표를 줬어. 부도 수표를 준 거야. 그래서 우리끼리 언쟁이 있었어. 그녀가 그렇지 얘기를 좀 했지. 나는 이렇게 했어. 내가 5장에 서명했어. 왜냐하면 할부로 하려고 그런 거잖아. 아니 나도 너한테 말했잖아. 내가 이렇게 말했어 호드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 마르티뉴. 나는 이 공간이 정말 멋질 거라고 확신해. 너는 갈 거야. 너는 갔어. 첫 번째로 방문했지. 너 여기서 18년이나 있었잖아. 응.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골라준 자리에 가기 싫어했어. 그래서 내가 말했지. 빨간 카펫을 깔아. 그러면 눈길을 끌 거야. 그 사람이 와서 나는 못 팔 거야 라고 했고 나는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했어. 나는 그가 돈이 없는 것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말했어. 알지? 알았어? 나는 네가 날 속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박람회에 나가. 네가 팔면 나한테 돈을 줘. 네가 못 팔면 돈 안 줘도 돼. 나는 도전했고 판매원이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서명된 백지 수표를 줬어. 그 사람이 그녀에게 서명된 백지 수표를 줬어. 내가 말했지 봐.